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46포인트, 0.85% 하락한 1925.83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8% 내린 590.7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현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무역 전쟁에서 환율 전쟁으로 번지는 미중 경제 전쟁 속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장이 날아오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죠. 지난 3월 말 모두를 떨게 했던 아래 공포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 국채 시장의 금리가 급락을 하면서 신년물이 1.65% 그리고 2년물이 1.584%를 또 하락을 하면서 양채권의 금리차 0.06%포인트로 한 자릿수를 진입을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저축은행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도 향후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30% 이상이다라고 전망을 내놓으면서 더욱더 우려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분쟁, 그리고 홍콩 시위,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이런 이 포퓰리즘 정권의 부상 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데다가 오늘 이 원달러 환율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꼭 체험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너무 온화한 미소로 인사해 주셨네요. 자, 다비드 전문가님 일단 우리 코스피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요, 3거래일 만인가요? 파란불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연기금이 1,000억 정도를 사주면서 좀 방어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어김없이 네.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 연기금의 방어는 뭐 거의 좀 부질없는 네. 짓이었던 것 같고요. 뭐 그동안에 이제 좀 중요한 시기가 좀 어떻게 말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투자자들에게 엄청 욕을 먹기 네. 뭐 거의 뭐 절정에 다다랐던 시기에 뭐 이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그랬는데 뭐 제대로 된 방어를 뭐 해주거나 그랬던 적은 좀 거의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오늘은 시장이 좀 빠졌고 그 전에는 이제 좀 야금야금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뭐 이제 시장의 방향이 왜 지금 더 안 빠지고 잘 위쪽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었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증시 외적인 요소들 미증시도 실질적으로 좀 많이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과 미국의 뭐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갈등을 좀 일으키고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멘트들에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뭐 증시가 오늘 요즘에 뭐 힘을 좀 써준다 하더라도 오늘은 뭐 이제 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뭐 일본 수출 규제라던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은 이제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이제 제외를 좀 시켰죠. 그래서 그런 갈등이 계속해서 이제 깊어질 수 있다는 점들, 그다음에 이제 8월 이제 중순 그다음에 이제 말까지는 그 MSCI 리밸런싱을 통해서 우리 대형주에서 외국인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깊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그런 갈등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좀 기대어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요. 시장은 너는 뭐 내려가든 혹은 횡보를 하든 그대로 가라. 나는 지금 시장에 맞는 재료,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 맞는 테마주들 이런 부분들로 이제 단기 매매를 이어가겠다 이런 식의 전략이
오히려 더 좀 먹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오늘 그 환율 차트까지도 보신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좀 부담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좀 기댈 만한 그런 요소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글로벌 증시가 잘 풀려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좀 호재를 데리고 올 만한 그런 내용들도 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잘 버텨줬지만은 지금 시장이 반등한다고 해서 그 반등 구간들을 너무 신뢰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과 이슈 종목 혹은 일정 종목들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이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잘 있나 했는데 환율이 갑자기 튀어 오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1222.2원까지 쭉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이거 찔리겠다고, 차트에 찔리겠다고 할 정도로 갑자기 쭉 올라가면서 코스닥도 훅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결과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어젯밤에 해외 증시가 네. 흘러갔던 상황들을 보면 저는 그래도 선방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뭐 미국 3대 지수 모두 다 1% 넘게 하락을 했고 특히 우리나라랑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죠. 우리가 땅 파고 밑으로 쭉 파는 지구 반대편으로 나오면 아르헨티나인데 그 아르헨티나가 어제 지수가 38% 가까이 급락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뭐 홍콩의 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엮이고 굉장히 어젯밤에 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자자분들이 밤새 만약에 해외 증시 들어가는 걸 봤다면 아마 밤잠을 못 잘 상황들이 연출됐습니다만 그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선방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3거래일 동안의 외국인의 매도가 1,200억 원 가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차트 보면 지수가 뭐 일단은 좀 반환점 돌고 나서 약간 좀 올라가다가 숨고르기를 하는 국면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어제 사실 뭐 아르헨티나 얘기 잠깐 나와서 차트 잠깐만 봐볼까 한번. 이게 굉장히 그 충격적인 그 아르헨티나 차트를 잠깐만 보면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약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갑작스럽게 생각나가지고 보는 건데 이 보시면 이게 캔들이 이게요. 이게 저기 아마 좀 화면 제대로 나가고 있나? 예, 나가고 있네요. 이게 일봉입니다. 하루에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에 주구장창 올려놓은 걸 갖다가 지금 하루 만에 다 뺀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캔들이 나왔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저 나라 사람도 주식 못 해먹겠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나라 시장이 더 엉망입니다. 왜냐? 자, 보세요. 얘네가 지금 하루에 38%가 빠져서 여기까지 밀렸는데도 지금 이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사실 뭘 만들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땅덩어리 좁은 거 말고는 뭐 축구 못하는 거 빼고는 이렇게 처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 이렇게 급락했어도 어떻습니까? 작년도 최저점보다 그래도 위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보면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작년 저점보다도 훨씬 더 아래로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바닥을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뭐 지난주 급락 이후에도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의 주가 하락은 물론 수급이라든가 어떤 이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명히 많이 빠져 있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과한 면이 있고 지금 이 자리는 거쳐가는 자리지 절대로 우리나라 시장이 머무는 자리가 아닐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정말 수많은 종목들이 억울한 옥살이 참 그런 것처럼 억울하게 폭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제가 방송에 말씀드린 것들이 뭐 실제로 좀 올라가는 것들도 지난주부터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지금 시장에서 지금 아니면 절대로 이 가격에 살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을 급등이 임박한 시점에서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여러분들 종목 아무리 사실 찾아와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도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꼭 수익 종목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께서 켄트로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은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줬는데요. 18.66% 급등을 하면서 4,61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일별 시세 보면은요, 우리가 그때 일본이 딱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큰 흐름을 보여주면서 1차적인 파동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7월 말이었죠. 그때 또 쭉 올라가면서 2차 파동이
돼서 이제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캠트로스 계속해서 쭉쭉 잘 올라가네요. 아,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캠트로스를 좀 좋아했던 종목이고 오. 실제로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제가 히든스탁에서 안내를 좀 해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과거에 또 그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끼가 다시 한번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다른 소재 혹은 뭐 이제 반사익 종목들에 비해서 더 많은 급등이 좀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제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뭐 발언이라던가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일본이랑 맞불 작전으로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뭐 제외를 한다던가 이런 내용들과 그다음에 이런 그 기대감들이 지금 뭐 시장에서는 오늘 시장이 또 밀리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또 마땅한 그런 테마라던가 다른 이슈 재료 종목들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뭐 아침장에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좀 반사익 혹은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급등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제 특징주 이슈를 본다고 하면은 캠트로스가 이제 뭐 소재 국가대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지난번에 상한가는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좀 대밀리는 구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을 똑같은 자리에서 잡아주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다시 위쪽으로 좀 방향성을 잡아주는 이런 모습을 본다고 했었을 때 캠트로스의 그 상방으로 가기 위한 흐름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소재 종목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약간 좀 저조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 뭐 캠트로스라는 종목이 좀 올라가면서 여기에 이제 같이 비슷한 종목들 뭐 동진 세미캠이라던가 뭐 후성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굉장히 좋은 차트와 그다음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 상방으로 좀 괜찮은 거래량과 뭐 양봉 그림들을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트로스 일단 항상 여기서 이제 그 대장의 역할이 굉장히 좀 필요한데 누군가가 먼저 뭐 상한가를 간다던가 위쪽으로 이제 끌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쪽 테마는 다시 좀 불이 붙으면서 여기 안에서 이제 순환매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과열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바닥 잡는 종목들 그다음에 혹은 뭐 이제 음봉으로 좀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없는 이런 소재 종목들 이쪽에서의 이제 순환매도 다시 한번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뭐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재미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한테는 먹거리가 굉장히 좀 많이 존재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이수웹지수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좋았네요. 5.77% 상승을 하면서 6,0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 저 지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안 좋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빨간불을 지금 이렇게 내리켜면서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뭐 사실 오늘 하루 오름폭만 보면 5.7%라는 상승폭이 네네. 뭐 시장 대비 선방한 건 맞지만 뭐 이렇게 많이 올랐다, 뭐 급등했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은 아닌데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전 연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 연속성. 반짝이고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불꽃 터뜨리는 것처럼 빵 터지고 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숯불처럼 오래 가는 약간 이제 그런 연속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바닥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꾸준하게 가는 종목이야말로 지금 단기적인 시장의 폭락으로 인해서 좀 손실을 많이 보신 투자자분들한테 진짜로 필요한 종목은 이런 종목이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차트 보시면 이 종목 뭐 역시 많이 빠졌습니다. 뭐 지난주 월요일 코스닥 지수가 7.46% 폭락을 했던 날이죠. 9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그날인데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시장 자체,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자체는 아직까지도 600포인트를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쭉 올라와서 지난주 월요일 날 폭락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이미 올라가면서 시장보다 한 박자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이것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그 임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약주들 연이어서 뭐 임상과 관련돼서 문제 터진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놈이 사고를 치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회사들도 너도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심 때문에 제약바이오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화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향후 임상 결과 다음 달에 발표한다고 해요. 그것도 뭐 뒤에 막 간 것도 아니고 이제 일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거를 이제 다음 달에 발표한다는 그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거래량도 들어오면서 틈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한 주 동안 이 종목이 저점 대비 올라온 폭이 여기 지금 제가 네모 박스 친 요 부분이 대략 한 30% 넘게 32% 정도 일주일간에 걸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분명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이 저점을 찍어가면서 특히 저점에서 폭락이 나온 순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이탈이 나오게 되는데 고점에서부터 물려서 물타기하고 신용 넣고 스탁론 쓰고 그렇게 별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손절 나간 반대매 맞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그렇게 헐값에 튀어나온 물량을 누군가 받아서 향후 높은 수익을 바라면서 저점에서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감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런 종목도 이 종목도 그런 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공포심을 느끼면서 이렇게 저점에 찍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런 종목의 시세를 보여주는 이 시기야말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수입 지수는 일단 출발해서 벌써 3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 가운데서 이 이수입 지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모멘텀과 훨씬 더 양호한 실적 안정성,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들고 나왔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알아가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늘도 기대감을 뿜뿜 또 올려주시는데 오늘 진짜 기대해 볼 거예요? 저는 항상 기대 보여드렸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경농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8월 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7,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4.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12% 상승하면서 13,6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장중한 때는 13,85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이요. 사실 제가 전문가님을 믿지 못했으나 믿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종목이잖아요. 사실 외면을 좀 했던 아주 소외되어 있던 종목인데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또 발굴해 오셔서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셨는데 땅땅땅땅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저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저 휴전선 위에 있는 그분을 못 믿는 거겠죠?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당시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가 이제 최저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5거래일 지나는 동안에 일단은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농을 지난주 화요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제가 언제도 강조했었지만 약간 좀 발상을 거꾸로 하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보편적인 일반 투자자분들하고는 약간 좀 다른 편에 서서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는 간격이 일주일도 안 됩니다. 제가 태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보면서 가장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 올라가고 있죠. 반대로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시장에서 반대로 주목을 받고 있던 빅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 경로가는 거꾸로 해서 빅텍은 오히려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는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게 학습 효과라는 것도 있겠죠. 계속해서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추가로 더 강도가 센 도발까지는 안 가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무력 시위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경협주들로 수급이 몰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매수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는 역시 제가 요걸 보여드렸었죠. 9거래일, 10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것들을 외국인이 좀 더 공격적으로 담아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하지만 분명 차트만 이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재료, 이슈라는 것이 명확하고 강력한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그런 종목들은 외국인의 매집과 함께 추후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 경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목표가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폭도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바라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살펴볼게요. 유니온 머티리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8월 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5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9.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빠지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미 터치를 했죠. 지난주 금요일에 터치를 하면서 쭉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이 딱 엄청나게 또 매수를 딱 들어가면서 금요일에 급등세가 나와줬거든요. 이 종목이요. 자랑 좀 해주세요. 네, 뭐 자랑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제가 또 월요일 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 모든 여기 히든스탁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날은 종목들을 한 번씩 더 생각을 하고 또 좀 아껴놨던 종목들을 좀 골라가지고 오는데 저의 그랬던 부분들이 좀 다행히도 좀 히트를 치고 그다음에 좀 적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주식을 하면서 주식 그 전문가 입장으로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트럼프 그 미 대통령이 발언하는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번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받고 도움을 좀 받았다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그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는 이 공작기계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뭐 아까 전에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학습 효과라고도 하죠. 과거에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그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중국에서 이제 무기 카드로 꺼낼 수 있는 게 이제 히토류 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된다고 하면은 과거의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 히트를 좀 많이 쳤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슈를 좀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랑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과 중국 그런 분위기도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과 좀 역행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2,900원 이하짜리로 이제 지정을 좀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 뭐 이날 그 시초가로 책정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가져가셨던 수익률은 더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3,500원 목표가가 달성이 됐고 갭상승해서 버티다가 이제 내려오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원하게 다 수익 실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뭐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뭐 유니온 머티 혹은 뭐 티플렉스라던가 노바텍 뭐 등등 여기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한 번쯤은 다시 좀 담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어제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음봉으로 다시 대밀리는 이런 그림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이제 그 다시 좀 떨어지면서 그다음에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뭐 매물대라던가 혹은 뭐 이제 전 고점 위쪽에서 자리를 좀 잡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900원 그 이하짜리를 이제 매수가로 잡아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런 구간대에 거래량 없이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중국과 미국 그다음에 히토류에 대한 얘기들은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툭 하고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온 머티리얼로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혹시나 2,900원 이하로 좀 떨어져서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온다면 공략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거짓말같이 마음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제 사실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도 나오셨고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도 나오셨는데 첫 번째 힌트가 다 이거였어요. 갈 수 있다. 이거는 지속할 수 있다. 이 테마는 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네, 뭐 일단은 그 제가 히든스탁을 통해서 그 반도체 소재 종목들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왔었고 맞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적중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 오늘 3가지 힌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는 뭐 이제 뭐 좀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이슈긴 하지만은 충분히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좀 안 좋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뭐 불매운동 관련된 종목들도 뭐 여전히 뭐 강세가 나온다던가 혹은 뭐 새로운 뭐 이제 종목들까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테마가 쉽게 좀 수그러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특징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캠트로스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좀 봐드렸죠. 과거에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인데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 또 뭐 10% 이상으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히트를 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응하는 뭐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도 오늘 장중에 5% 이상의 뭐 양봉으로 이제 좀 그 4% 이상의 양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가치 리스트 제외라던가 이제 맞불 작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제 일본에서도 추가적인 수출 규제와 그다음에 품목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미 테마가 형성이 되었죠. 예를 들면 이제 그 탄소 섬유 쪽이라던가 뭐 이제 공작 기계 쪽이라던가 혹은 뭐 그 이상의 뭐 요즘엔 뭐 2차 전지라던가 뭐 수소 쪽 이쪽에서도 이제 좀 이슈와 재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뭐 시장은 앞으로 바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장과 좀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첫 번째 힌트를 보시면서 지금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수소 충전소 구축 방안이 발표가 될 거고 이거 뭐예요? 웩? 네. 뭐예요? 이게 그 세계 에너지 총회라고 해서 오. 월드 에너지 콩그레스에서 WEC 이렇게 갑니다. 네, 아무튼 제가 그 이거를 두 번째 힌트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 힌트는 약간 지금 뭐 떡밥을 던져드린 그런 거고 제가 이 종목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번째 힌트가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2019년도 1월 달을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소차 테마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나왔었고 현대차에서도 적극적인 그 로드맵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히트를 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일정 정부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앞으로 추진을 하고 2020년도, 2022년도까지 뭐 수소차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수소차 종목들이 앞으로도 이제 좀 커질 그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앞서서 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보이지만은 맨날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1월 달에 급등했었던 시기에 이슈를 본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정부에서 1월 달에 우리나라 이제 수소 경제 로드맵 발표가 있었어요. 정부 측에서 나와서 발표하는 그런 이제 좀 일정과 그런 부분들이 잡혀 있었고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어필이 되면서 강조성이 더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나오기도 했고요. 예제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EM코리아라는 종목이 그 당시에 이제 대장 역할을 했죠. 그래서 수소차 종목들 중에서 그 당시에 4,000원대 있었던 종목이 11,000원대까지 올라가는 요 기간대에 그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이슈를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019년도 8월 달에 일정을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정부에서 수소 충전소 구축 방안 로드맵 발표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제 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던 수소차 이슈가 있었을 때 반응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수소차 쪽의 그 기대감들이 조금씩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최근에 뭐 다른 종목들이 조용했었을 때 어제 같은 경우 한 15%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양봉을 좀 유지를 하면서 요즘 그 트렌드에 맞는 풍국주정이라는 종목도 좀 위쪽으로 좀 반응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 에너지 총회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게 이제 그 에너지 올림픽이라고도 하는데 그 행사에 이번에 현대차가 처음으로 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대차가 추진하고 미는 쪽이 뭐냐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쪽에서도 수소 경제 행보 지속에 대한 그런 브리핑이나 발표라던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8월 달에 이런 일정들과 그다음에 뭐 같이 물려 있는 현대차도 그런 일정들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된 뉴스들과 멘트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미리 우리가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을 선칠할 필요가 충분히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아까 제가 웩 뭐냐고 했더니 뭐 옆에서 콕콕콕콕 뭐 너무 웃으시는 웩 뭐라 그랬어요? 아까 네? 월드 뭐. 월드 에너지 콩그레스. 네. 한번 들으면 딱 예, 알죠. 야, 아니 아까 네. 앞에 화면에 수소차 관련 종목들 되는데 빨간불이 굉장히 많이 켜 있더라고요. 네. 수소차 사실 저도 사놨다가 좀 안 가가지고 좀 매도했던 수소차를 샀다고요? 수소차 종목, 관련 주를 종목. 그래서 예. 했는데 매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다시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일단 근데 그 전에 또 두 분한테 좀 여쭤보고 혹시 두 분 최근에 강릉 갔다 온 적 있습니까? 혹시 강릉시? 강릉이요? 예, 강릉. 그 동해 쪽에. 아니죠, 요즘엔 안 또 가봤어요. 증시가 이렇게 거기 하니까 가면은 플래카드가 엄청나게 붙어 있는데. 가보셨나 봐요. 네, 제가 강릉. 최근에 갔다 왔는데 어. 뭐 제가 딱히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북한에는 핵폭탄, 강릉에는 수소폭탄. 그래서 그거 이제 예, 그쵸. 반대하는구나. 예전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반대 여론들이 좀 많은 것 어.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충전 수소 오. 어쨌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그러니까 차세대 자동차 했을 때 전기차는 일본이 특허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자 살자 어쨌든 수소차를 파야 됩니다. 결국에는 안전 문제를 해결해서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충전소라고 딱 압축을 해주셔서 그나마 이제 종목 수가 한 10개 미만으로 줄어들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많고 사실 수소 충전소 관련자면 제일 대표적인 게 EM코리아랑 풍국주정인데 그거 앞서서 종목 예로 설명하면서 다 말씀을 하셔서 뭐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사실 풍국주정이 이제 충 관련주 대운이 수소가스를 만들기 때문인데 수소가스 만드는 회사는 걔 말고 뭐 에코바이오라고도 있습니다. 근데 예, 차트 잠깐 보시면은 근데 이거는 뭐 저도 이전에 히든 종목으로 뭐 제시해드린 적 있긴 하지만 주가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잡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얘도 불만 한번 붙이면 좀 갈 수는 있는 상황인데 요거가 아닐까라는 의심.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를 다 뺏으고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솔직히 저도 당황스러워가지고요 제일 만만한 두 개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때까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자친구가 생기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다녀오셔서. 그랬으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기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네. 5거래일째 기관이. 그러니까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지금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제가 좀 요즘 불안하다고 증시를 불안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관 쪽에서도 수급이 안 좋고 외인 쪽에서 지금 개인만 좀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에서는 연속적으로 이제 기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십몇 거래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종목이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5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순매수가 좀 더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누구나 좀 다 알고 있을 만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일보다는 자회사를 통해서 수소 테마를 좀 엮였었던 과거에 또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고 다비드의 히든 스탁을 많이 보셨다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또 많이 들으셨을 법한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급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수소 이슈와 그다음에 또 이제 수출 규제 관련된 반사익도 같이 좀 엮여 있었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거 다 그때 예전에 한번 들어봤었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정답일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렇군요. 분위기는 진짜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저도 어제도 체크를 하고 제약 바이오가 언제쯤 살아날 거 했지만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드물더라고요. 네. 근데
이 외국인들이 이미 싹쓸이하고 있어요. 예, 이 긍정적으로 종목뿐만 보는- 아니라 제약 섹터를. 그러니까 업종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종목들 진짜 보다 보면 이 종목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주가 빠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나 싶은 것들이 의외로 네. 굉장히 많이 어. 있어요. 그래서 좀 앵커님께서 네네. 좀 약간 안 좋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투자자를 붙잡고 제약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100명 중에 90명은 다 망했다고 말할 겁니다. 최근에 뭐 각종 임상 실패 소식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사실 뭐 이수 앱시스처럼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야지 나올 정도로 정말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이건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면 사실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자, 우리 지금 이 보시는 요 차트가 뭐냐면요. 코스닥 차트를 좀 먼저 봐봐. 자, 코스닥 차트 보시면 올해 1월부터 코스닥 자 어떻습니까? 5월부터 시작해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발 빼는 거 보이시죠? 요건 코스닥 차트인데 비슷하게 제가 다른 거 잠깐 이거 봅니다. 요거. 자, 비슷한 흐름이지만 요거는 코스닥 제약업종 차트입니다. 코스닥 안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주들만 따로 모아서 지수를 뽑아낸 건데, 자, 어땠죠? 아까 5월 중순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자, 여기서 웃긴 건 뭐냐면요. 올해 들어서 자, 우리 보시면 2월 달에도 한번 이렇게 좀 세게 들어왔었고요. 오히려 시장이 가장 큰 혼란기에 접어들었던 7월 말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이 제약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자, 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갔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 섹터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럼 딴 데서 지금 죽으라고 팔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다, 불안하다, 무섭다, 더 빠질까 봐 겁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반대 매매 맞고 투매하고 던지는 그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전부 다 싹싹 모아서 사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요. 우리는 결국 그렇게 던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담고 있는 외국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일단 첫 번째로 좀 업종에 대해서 제약주에 대한 약간 시선을 바꾸자는 의미에서 첫 번째 힌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요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안 좋다 했지만 한 달 사이에 반토막이 된 거는 진짜 너무 좀 네. 심하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거의 뭐 그쵸.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맞아요.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뭐 근데 제 생각엔 그래도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어. 안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좀 사야죠.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싸게 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수세 들어오면 좋은 거죠, 뭐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요 상황, 자, 주가 많이 빠졌는데 사실 포인트는 주가가 반토막 났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외국이 들어왔다. 그것도 10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무려 200억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경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때 요거 보여드렸었거든요. 다시 한번 차트 보시면 2주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15,000원 부근에서 11,000원까지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한 30% 가까이 빠진 거죠. 그 사이에 외국인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왔었고 결국 요 물량들이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주가는 조금씩 올라오는 과정에서 10% 넘게 일주일 동안에 좀 상승세가 진행이 됐는데, 요때 들어온 외국인의 매수는 사실 다 합쳐봤자 물량이 뭐 50억도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제약주는요,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한 달 동안 주가가 반이 날아갔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 사이에 경농 산 거는 비교도 안 되는 200억 원. 200억입니다. 시총이 무슨 뭐 1조, 2조 되는 종목에 200억이 들어온 게 아니라 1조 미만짜리 중소형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200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검색식 같은 거 좀 다루시는 분이면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반토막 나는 사이에 외국인들이 200억이나 쓸어다는 종목은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 초대형주를 빼고는. 초대형주는 반토막도 안 났겠죠. 그래서 아마 검색식 다루시는 분들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혹시라도 그런 거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은 아마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압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다비드 전문가님 혹시 검색식 할 줄 아세요? 네, 검색식을 뭐 지금 바로라도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이스터 전문가님이 밀당을 되게 잘해주셔서 그러니까요. 처음에 막 첫 번째 힌트 듣고 요건가? 막 이렇게 여자친구 하다가 생긴 것 같아.
아,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정색을 하시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좀 생각했다가 네. 갑자기 또 다른 멘트가 네. 나오면 이게 아닌데? 어.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좀 한 달 만에 막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네. 제약주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외국인이 또 많이 산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어떤 종목이 생각났냐면은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또 바로 보이더라고요. 네. 요즘에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주가가 너무나도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즘에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런 거 이제 좀 과대낙폭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또 캐몬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고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좀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화평법 뭐 관련된 내용들 요금에 좀 이슈도 있다 보니까 좀 가벼운 종목 중에서는 충분히 또 지금 끼가 그 보여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본다고 하면은 낙폭 자체가 뭐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개를 좀 급작스럽게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세 번째 힌트를 한번 더 들어보고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이번에도 실적 발표했는데 흑자로 나왔어요? 예, 그 지금 좀 전에 그 다비 전문가 얘기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신라젠이 마지막 세 번째로 나간 거 빼고는 맞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되게 깜짝 놀랐는데 세 번째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맞추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 종목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 지금 신라젠 말 나온 김에 잠깐 그 보시죠. 지금 보시면 물론 이 종목은 지금 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큰일이네요, 이거. 예,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쓸어 담긴 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근데 신라젠이 떨어진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신라젠은 뭡니까? 이 팩사백이라고 하는 이 간암 치료제 정말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시장에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막 바닥에서 막 15배 이상 올라가고 난리가 났지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채 실망감으로 돌아오니까 이렇게 주가가 빠져버렸고요. 게다가 실적을 보시게 되면 신라젠은 이제까지 그렇죠. 아직까지 약이 안 나왔으니까 뭐 흑자를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자, 지금 이게 말이죠. 사람이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요즘 제약주가 힘든 건 그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뭔가 보여준 게 없고 계속 적자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나올 거다, 될 거다 이런 희망만 가지고 제약주가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실적으로 검증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걸로 나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뭐 주가 반토막 날 동안에 외국인들이 200억이나 진짜 쓸어 담았다는 그 몸에서 이외에도 이미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새로 이 희귀암, 암 중에서도 정말 고치기 어려운 이 희귀암에 대한 신약 개발 모멘텀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하게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외국인이 사지 않았겠죠. 바로 그 희망,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무려 200억이나 외국인의 매수가 단 한 달 만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희귀암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까지 좀 세 번째 힌트로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텔콘 RF 제약 먼저 보이고요. 다비드 전문가님 팬입니다 하면서 일진 다이아입니다 하고 하트도 뿅뿅뿅뿅 하고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 필룩스, 코미팜, 그다음에 현대바이오까지 보이고요. 다비드 전문가님께 일진 다이아 하트도 뿅뿅 오고 있고요. 일진 다이아가 굉장히 또 많이 보이고 일진 다이아 또 데리고 오셨네요 하고 왔고요. 또 하트도 보입니다. 일단은 보이는 거는 다비드 전문가님께는 하트가 보이지만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는 하트가 보이지 않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일진 다이아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다이아 같이 생겼는데 잘 올라갈 수 있겠죠? 네, 뭐 그럴 거라고 믿고요. 일진 다이아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예전에 추천하고 목표가가 좀 달성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제가 원래 좀 뭐 질척거리고 막 이제 집착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종목은 뭐 여전히 메리트가 좀 있어 보여서 다시 한번 좀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차트 바로 보면서 사실 이 종목은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바로 가격 전략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그 수급의 흐름이 지금 기관계 쪽에 연속 순매수가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33,000원 선에서 오늘 종가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위쪽이 지금 저항대로 좀 잡혀 있는데 여기가 돌파가 다시 한번 잡혀준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지난번에 공략을 했었던 윗구간대까지 충분히 우리가 좀 목표를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이랑 비슷한 부근인 38,000원 요 선을 주봉상 차트에서 38,000원 선 전고점 부근대를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수익권에서는 분할 매도는 필수 이런 부분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아래쪽에는 매물대가 3만 원대까지는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9,500원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래 그 자막 보시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일진 다이아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38,000원 그리고 손절가 29,5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이요. 더욱더 궁금하단 말이라 또 기대감을 또 살려놓으셨어요. 네. 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참고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이 종목이 제가 이제까지 뭐 주가 빠지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매집한 종목은 뭐 여러 개 말씀을 드려왔어요. 뭐 경농을 비롯해서 뭐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하락장에서도. 근데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고 나온 이 종목은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종목보다도 외국인의 매집 물량이 단기간에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200억이라는 물량, 전체 뭐 시가총액을 생각해 본다면은 뭐 정말 대단한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을 항상 드려왔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이런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진짜 1억이 5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것이 정말 허황된 말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이 종목의 수익률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이제까지 히든스탁에서 말씀드린 그 어떤 종목들보다도 단기간에 가장 강력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 이 종목 잠시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가격 전략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에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내일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재료주, 테마주들 이런 거를 가지고 좀 단기 매매 혹은 뭐 단탁성 매매를 지금은 같이 좀 병행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막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막 따라가기보다는 일정과 그다음에 뭐 테마가 그런 그 정해져 있는 종목들은 순환매를 돌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이제 선취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께서 귀엽다고 너무 좋다고 오늘 히든 종목 꼭 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일 전략도 좀 챙겨주세요. 네, 내일 모레 마흔인데 귀엽다는 얘기를 다 듣네요. 네, 일단은 그 시장 자체는 저는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10% 넘는 폭락을 보여줬던 코스닥. 그 뒤로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코스닥 시장의 역사상 하루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규모 2,867억 원 숫자도 안 까먹습니다.
그 물량이 들어온 것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정상화되는 장. 하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 많은 투자자들은 불안감과 공포감을 아직 다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가 주식 투자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줄을 우리 시청자분들 저의 방송을 통해서 또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겁을 먹고 떠났지만 그렇게 개인이 버린 종목, 외국인 쓸어 담은 종목 여러분 찾기 어려우시고 확신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잠시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가격 전략과 함께 보여드릴 테니까 꼭 급등 수익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